두 번째 섹션은 Effectiveness of Employee Testing Procedure인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제가 기존의 연구 결과 논문이 하나 재밌는 게 있어서 그 논문을 중심으로 뭐 케이스 스터디이긴 해요. 사실상 케이스 스터디인데 뭐 경제학에서의 케이스 스터디는 뭐 경영학이라든가 다른 이제 경제학이랑 유사한 이제 학문 분야 디스플린에서 보는 거랑은 또 많은 차이가 있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조금 더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이제 결과라는 점에서 사실 경제학에서의 사례가 죄송합니다. 저는 좀 더 우월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경영학이랑 이제 다른 뭐 비슷한 전공 분야를 제가 뭐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쪽 분야도 그쪽 분야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사실 여러분 경영학하면 더 유망하잖아요. 사실 저도 교수지만 경영대학의 교수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연봉도 훨씬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처우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건 이제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학에서의 케이스 스터디가 훨씬 더 좀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테스트가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테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뭐 일종의 시험이죠. 테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말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테스트를 통해서 뽑은 사람의 생산성이 더 높은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채용한 사람의 생산성이 죄송합니다. 더 높은가? 자, 이런 얘기를 한번 죄송합니다. 썼다가 지웠는데요. 다시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의 생산성이 더 높은가?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이고요. 여러분들께 소개할 논문은 허프만, 칸 앤 리 2018년에 Discretion in Hiring이라고 하는 이제 논문 제목이 논문 제목이 이거고요. 하이어링 채용에 있어서의 뭐 재량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냥 뭐 디스크레션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자, 이 논문은 여기 제가 하이퍼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는데요. 클릭하시면 밑에 아랫부분을 클릭하시면 이 논문을 여러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제 생각에 여러분 뭐 이렇게 인트로덕션 정도는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학생들은 제가 우리 과목에서 다루게 되는 제가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소개하는 논문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학생들은 인트로덕션 정도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려고 노력하는 건 매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이제 슬라이드가 제가 슬라이드를 다 영어로 만드니까요. 여러분 논문 보실 때 아마 크게 불편하시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제 벌써 세 번째 챕터에 들어와 있고 전문 용어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술지라든가 학술 논문을 읽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술 논문들이 전공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것이지 영어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논문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소설책이 훨씬 어렵습니다. 논문이 소설책보다 더 쉬워요. 전문 용어만 알면 스트럭처가 뻔하기 때문에요. 자, 이제 여기에 제가 그 작년 이맘때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이제 안식년으로 잠깐 가 있었는데 이제 이 리사 세 분 다 여자분일 거예요. 이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두 분은 여자분이고요. 리사인데요. 리사 칸이라는 분인데 그 제가 안식년으로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잠깐 가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 교수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할 걸 저보다 조금 젊었던 것 같은데요. 네, 테뉴어 받고 이제 정교수로 저는 아직도 부교수 나부랑탱인데 이분은 네,
워낙 능력이 출중하셔서 좋은 대학에 이제 정교수로 와 계십니다. 테뉴어 받고 리사 칸이고요. 주로 이제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해서 논문들을 많이 썼고 뭐 노동경제학 전공인데 기업의 의사결정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하버드에서 PhD 했습니다. 리사 칸은 대단하죠. 예. 자,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본 거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 테스트를 도입을 했어요. 테스트 그래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테스트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제 면접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을 면접을 하는데 이제 테스트 점수를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면접관한테 어떤 회사가 면접관한테 어떤 요청을 하냐면 면접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잡 오퍼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할 때 테스트 점수를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테스트 점수에 따라서 채용하십시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럴 거면 못하러 면접관한테 면접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면접관의 재량은 다 있습니다. 그 면접관은 실제로 테스트 점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떨어뜨릴 수 있고요. 혹은 테스트 점수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면접관은 면접 결과 괜찮으면 A에게 잡 오퍼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본 것인데요. 과연 테스트 점수에 드러나지 않은 우리가 테스트를 하면 SSAT를 보든 뭐 아니면 매우 어려운 경제학 시험을 보든 혹은 상식 시험을 보든 이 테스트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저의 영어 점수와 저의 무슨 저도 토플도 보고 GRE도 보고 이제 예전에 그랬지만요. 늘 이제 시험을 보면 저도 이렇게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 늘 원망스러운 게 왜 시험은 나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는가 이런 늘 그런 원망이 있었어요. 마찬가지겠죠. 테스트 점수는 그 지원자 A의 모든 역량을 다 반영해 주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면접관한테 디스크레션을 주는 건데요. 재량권을 주는 건데 테스트 점수에 들어있지 않은 이 지원자 A의 정보를 면접관이 과연 뽑아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테스트 점수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A의 관찰 불가능했던 어떤 능력들을 포텐셜들을 면접관이 과연 찾아낼 수 있는가가 이제 이 세 사람이 관심을 갖고 봤던 것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접관이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테스트 점수가 좋은 사람은 떨어뜨리고 테스트 점수가 이미 이제 A의 모든 능력을 다 표출을 했는데 면접관이 오히려 일종의 노이즈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오히려 이제 방해를 한 거죠. 테스트 점수가 좋은 사람은 떨어뜨리고 테스트 점수가 실제 그 A라고 하는 사람의 포텐셜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테스트 점수가 낮다고 그냥 낮은데 그냥 뽑아버리고 테스트 점수가 높은데 그냥 떨어뜨려 버리면 오히려 면접관은 테스트에 드러나지 않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상당한 바이어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둘 중에 어떤 게 더 이게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둘 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면접관이 테스트에서 보이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좋은 사람을 뽑았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냥 테스트대로 뽑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면접관이 방해를 했을까요? 결과는 면접관이 방해를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면접관이 보이지 않는 정보를 추출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결과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